사실 특히나 감염병 같은 경우야 계속 있었고 그것이 지금 최근 10년간에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겁니다. 결국 병 중에서 드러난 게 최근 10년에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냥 또는 어느 정도 확산된 병이 최근 10년에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왔던 거지. 네. 병이면 뭐 당연히 있었고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뭐 독감 또는 이제 겨울에 이제 상기도 감염 걸리는 중에서 15% 정도는 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기 때문에 코로나 뭐 코비드 19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뭐 학명으로는 지금 뭐 SARS-CoV-2라고 하죠. 그 조금 변형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일으키고 있는 번발하고 있는 감염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퍼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바이러스가 좀 쉽게 퍼질 수 있도록 변이를 일으킨 것 때문이기도 하고 네. 있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형태로 변이된 거. 네, 쉽게 퍼지고 그 퍼지기도 인간의 어떤 생활 패턴에 잘 이렇게 맞는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한테 쉽게 옮길 수 있는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나왔고 그게 누구 뭐 어디가 됐건 간에 아무튼 어딘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퍼지기 쉽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동과 집적 때문일 것이고 뭐 저는 뭐 주변 사람들이랑 와 이건 대도시병이야 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대도시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뭐 서울이랑 부산이랑 대구를 걱정을 하지 한국만 해도 뭐 예컨대 무슨 뭐 봉화에서 이게 퍼져 이런 걱정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 반경이 워낙 넓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서 막 병이 막 퍼지고 그럴 생각은 안 하죠. 그런데 당장 뉴욕만 해도 그 조그만 땅에 사람들이 막 다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 퍼지기 쉬운 거는 당연할 거고 그렇다면 사실 그 질문은 좀 뭐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마치 이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되게 새로운 현상이고 뭐 그래서 이전과는 뭐 완전 양상이 판이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친구들 또는 그런 비슷한 변형들은 언제나 있어 왔는데 현재 이 세대와 어찌 보면 딱 맞는 친구가 나타나서 위력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미 예상도 했죠. 뭐 예컨대 뭐 빌 게이츠 나와서 최근 10년간의 가장 큰 위기는 뭐 감염병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도 했으나 그래서 그 재단에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나 적절한 대비는 이게 사실 전 세계에 그거를 막기 위한 대비를 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그 뭐 아무리 게이츠 멜린다 재단에서 돈을 쏟아부어도 그걸 할 수는 없는 건데 뭐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 오셨으나 역시나 부족했다. 그건 어떤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군요. 물론 뭐 이런 예컨대 코로나19를 상상을 하지 못했겠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는 누구나 사실 거기 그때 아까 말씀하신 패널 분들도 다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까지 생각 또는 상상을 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이게 예견되지 않았던 일이냐? 그건 아닙니다. 미국은 또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유럽 같은 경우 뭐 예컨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가 뭐 이제 잘 못해서 또는 뭐 거기는 의료 수준이 떨어져서 이렇지 않고요. 사실 이탈리아 의료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해도 뭐 사실 세계에서 나름 내놓으라 하는 오히려 영국보다도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사실 요번에 방역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차이를 조금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요. 뭐 많이들 이제 논의를 하셨겠지만 뭐 결국 지금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좀 또는 뭐 사회 또는 뭐 집단 이런 의식이 되게 강한 국가들이고 그래서 뭔가 사회에서 이런 통제를 가하거나 아니면 이런 제한을 가했을 때 그래 뭐 따라야지 라고 하는 데가 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문화적인 또는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면 뭐 퍼지고 그것 사실 힘들게 넘어가고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좀 개인적인 국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사실 뭐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어찌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뭐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해서 해왔던 논의에 대한 어떤 뭐랄까 자연의 비웃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 중국이 뭐 무슨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 사회주의 해가지고 뭐 통제해가지고 뭐 그게 나쁜 일이다? 글쎄요.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퍼질 만한, 그리고 실제로도 퍼졌지만 그래도 그 정도 막아낸 것은 엄청난 일이죠. 한국은 뭐 중국 수준 아니다?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도 사실 중국 수준 못지않게 외국 뭐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에 보면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제한 방식들, 검역 방식들, 추적 방식들은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그런 방식들은 우리는 그런 거는 안 해, 그런 거는 심지어는 못 해 라고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좀 결국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봐 역시 우리가 뭐 맞았어 라고 얘기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또는 뭐 미국이 개인적인 그 어떤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자라고 해야 될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현 상황이 그런 기존의 이 논의들의 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옛날에는 개인의 권리와 그 다음에 사회의 보호를 이렇게 충돌시켜서 한쪽을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지금 코로나19가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 그런 논의의 틀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한국의 방역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료적인 시스템까지도 국가가 상당히 좀 통제하고 같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적이고 좋은 부분들을 노출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황금 열쇠고 모든 상황이 다 맞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은 물론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어떻게 못한다고 해도 지난 다음에 그런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민간에는 어떻게 요청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까놓고 봤더니 상당히 좀 섞여 있고 많이 혼재되어 있는 시스템이 이미 되었다면, 그것을 현실을 인정하고 그걸 다시 좀 짜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이전처럼 우리는 다 사용 병원이 95%니까 우리는 다 그냥 아니라는 거죠. 여름까지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해 보이고요. 물론 갑자기 외국에서 다시 이렇게 한다든지 그 변수를 완전히 할 수는 없으나, 어찌됐건 막 확산하고 있었던 여러 유럽에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아직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증가세는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여름 때까지면 그나마 좀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 이후에 다시 충분히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그냥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좀 자세히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기사도만 봐가지고. 예. 혹시 이렇게 모델링 돌려본 데이터를 좀 보셨어요? 예. 그리고 언제나 요런 병들은 다 계절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게 무슨 남미에서도 걸렸댄다, 무슨 아프리카에서도 걸렸다니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보통 우리가 습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아무리 그런데라도 여름에는 습하고 겨울에는 건조한데, 건조할 때에는 이런 호흡기 질환 또는 호흡기 감염성 질환이 확산이 됐다가 습해지면 좀 없어지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름에는 다시 시작이 될
거다. 근데 이제 모델링 데이터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완전히 없어져서 다시 생기지 않을 만큼 수까지 여름에 없어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다시 가을이 지나면 잠잠해져 있다가 다시 올라올 거라는 거죠. 미국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낸 논문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백신의 구원이 이지 않는 한 2022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거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건 상당히 타당한 진단이죠. 완전히 좀 해결될 것 때까지는 2024년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22년도 상당히 좀 희망적인 예측이라고 보고, 물론 그 전에 백신이 나온다면 뭐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가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결국 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했는데 이 지금 똑같이 사회를 한 번 더 돌릴 수 있을 것이냐? 글쎄요. 뭐 당장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의료진 자체도 지금 이 페이스로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모아서 다음번을 대비할 수 있을 거냐 얘기한다라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그동안에 병원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래서 아파 그래도 뭐 하면은 가 그래서 치료받아 라고 기본적으로 그 전제를 하고, 그러면은 뭐 저 사람이 뭐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의사는 그냥 이렇게 잘 치료만 해주면 되고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입힐 거야 라는 가정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뭐 물론 여름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당장 가을 때만 돼도 다시 이게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봄에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도 맨날 뭐 KF94 마스크를 끼고 진료를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은 또 뭐 기본적으로 환자가 잠재적으로 감염자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그냥 그래 감염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거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환자를 잠재적인 감염자라고 대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사랑 환자 그리고 의료인과 환자 관계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지금이야 그냥 넘어가는 텀이니까 그래 뭐 환자도 그런데 뭐 처음 뭐 당장 병원 가서 지금은 뭐 체온 재고 무슨 뭐 문진표 쓰고 그런 거 뭐 그래 뭐 써야 되는 거니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여름 지나서 계속 이어진다. 그러게 그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치료받으러 들어왔는데 의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뭐 물론 이것은 뭐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결국에는 그래서 그때 뭐 메르스 사태 나고 한 것이 간병 문화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면회 문화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런 상황도 우리 그럼 병원 가는 것도 병원에 가서 뭐 치료받는 것도 한번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뭐 지금 사실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런 원격 진료 관련 논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최대한 비대면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은 그럼 비대면 원격 진료지. 원격 진료 지금까지 반대했던 이유는 그 뭐 영리와 뭐 빅5에 몰린다 이거였는데 그거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면 그냥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영리화 허용해도 되는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뭐 잠깐 허용되는 거야. 근데 잠깐 언제까지? 2022년까지인가요? 아니 2024년까지인가요?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3년 했으면 그거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텐데 결국에는 그 다음엔 아까 원격의료 비판하시던 분들이 예상하던 그런 세상 또는 그런 결과로 결국 빠지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런 원격의료 그냥 뭐 이미 미국은 허용을 하고 있었으나 더 이제 실제적으로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지만 이거 뭐 코로나 잠깐이 아닌데 그럼 언제까지 이거 계속 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그거 제도화 해야 되나? 일단 윤리, 소위 말하는 의료윤리에서는 결국 이게 뭐 지금 했던 얘기랑 그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의사와 환자가 어떻게 앞으로도 관계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살면서 경험했던 것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학생 때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와, 너희는 치과대학 왜 들어왔니? 라는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그리고 뭐 성적 좋고 공부 잘하고 뭐 좋은데 치과 의사는 사실 되게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되게 단순한 일이고 뭐 너희 같이 뭐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머리는 필요 없고 그냥 잘 따라오기만 할 수 있으면 사실 충분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계시지만 근데 뭐 좋게 해석하자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라 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특히나 지금 뭐 의대 치대 공이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위계적이고 지금은 좀 덜 하다곤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되게 계층화가 심한 사회고 학생은 그 중에서도 제일 아래인데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약간 좀 와, 이거 진짜 뭐 잘못했나? 라는 이야기로 들리기 마련이죠. 거기다가 또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 의대, 치대 이런 의료계열로 학과로 들어왔을 때가 막 의학분업 끝난 다음이었는데 사실 의학분업 이전이랑 사실 그 이후랑은 의료제도 그리고 한국에서 의학이라는 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전에부터 계시던 분들은 그거를 사실 생각을 잘 못하시고 그 이후에 그냥 의사가 된 분들은 또 그게 당연하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죠. 제일 큰 차이는 결국 한국에서 의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상업적으로 규정이 되기 시작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그 전에도 뭐 의료 영리화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부터 그렇다면 이제 의학이랑 뭐 약은 분리됐고 그러면은 약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못 벌면 그럼 의학 자체가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자극이 시작되었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있었어요. 나는 치과대학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것과 지금 의사들은 사회에서 되게 그냥 왜 쟤는 그렇게 돈밖에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점점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뭘 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이런 고생과 내가 원하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런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고 그것을 이제 답을 내기 위해서 다시 어찌 한 단계씩 밟고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한국의 의료제도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치과 의사라고 하는 직업들은 현재 어떻게 형성이 돼 있으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과정들이 사실 이런 공부들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그거 지나서야 이제 그래서 한국 의료제도는 지금 그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 여기 와 있고, 치과 의사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1900년대에서 지금 2000년대로 넘어서 이런 직업이 됐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이제 막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럼 우리는 환자가 원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대신 환자는 의사라고 하는 집단들도 의료인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도 자신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거를 이렇게 좀 같이 잘 맞춰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사실 글쓰기 같은 경우야 제가 무슨 어디에서 이렇게 예컨대 학생 때 신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가지고 계속 글을 쓰는 이런 연습들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뭐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읽고 말씀하신 것처럼 읽고 보고 하는 거야 개인적인 취미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좀 무식하고 무딘 걸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채널들을 택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이랑 소통하거나 이렇게 관계 맺는 것들이 좀 미흡하다 또는 미숙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그게 많이 웃기죠. 그래서 만나면 되고 사람들이랑 같이 놀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책을 영화로 들어가서 그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라고 봤던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좀 그런 필요를 또 좀 그렇게 풀어낸 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쌓이니까 글쓰도 쓸 수 있겠다. 가을의 재유행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코로나19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